네, 안녕하세요. 급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모습을 보면요.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 큰 틀에서의 하락 추세는 못 뚫은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르게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자, 보시면 이 주황색 선이 어디에 위치한 거냐라고 봤을 때, 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여기 떨어졌을 때 루나 사태 때 있던 5월 12일에 있던 저점, 그리고 이 실리콘밸리 반등 이후에 생긴 윗꼬리를 연결하면 이 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루나 사태 때 있는 저점을 우리가 가로선으로 한번 그어 보게 되면 이제 이러한 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지켰고, 그 다음에 추세를 봤을 때도 이렇게 연결되는 선을 보게 되면 여기에도 걸리고, 보시면 여기도 걸리고 이런 식으로 주요 몸통과 꼬리들이 계속 맞물리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지켜주고 하면 긍정적인 모습이 될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이러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보면은 박스권의 영역인 것 같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럼 조금 더 크게 보면 여기까지 뭐 24,800이나 25,000 정도 때까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지만 다시 지금 달러의 유동성을 보면 이렇게 저점을 올리는 형태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뭐였냐면, 그전에는 이렇게 고점을 낮추면서 유동성이 떨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이렇게 가격을 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큰 하락이 오면서 같이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일종의 이게 다이버전스와 비슷한 구조지 않겠느냐라고 해석을 해보면,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저점을 높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봤을 때 얘는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을 보면 이것도 역시 다이버전스의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이버전스 역할을 한다 그러면 얘가 이제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기 때문에 얘도 추후에는 이걸 돌파를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토탈캡 차트를 보면 지금 캔들로만 보면 조금 난잡한 구조긴 하지만 어쨌든 얘를 이 선 차트로, 라인 차트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고점과 그 다음 고점을 연결하는 선에 있어서 지금 돌파 후 리테스트를 한 다음에 올라가는 형태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테스트가 됐다라고 보면 시총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태고, 그러면 이제 이게 넓게 보면 이 패턴 자체가 여기서 이러한 하락세기 형태가 되고 이게 상승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기 때문에 이 이어지는 패턴을 지속적으로 한번 불플래그의 형태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의 이 구간은 아무래도 좋은 횡보 구간이고, 이 횡보 구간이 추후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큰 틀에서 여기를 깨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이렇게 올라갔을 때 아주 좋은 형태의 매물대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응축시킨 힘을 통해서 이만큼 끌어올린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큰 틀에서 박스권인 부분들이 추후에 올라갈 때 굉장히 좋은 힘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지금 달러 인덱스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달러 인덱스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위험자산에도 좋은 형태로 되는 거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이 결국 엄청나게 올랐을 때는 나스닥과 기술주와 함께 하는 그런 패턴이 있었는데, 얘네가 떨어졌을 때 금보다는 아무래도 위험자산군들이 좀 더 효과를 받기 때문에 코인도 이쪽을 따라가주면 좋다라는 건데, 최근에 나스닥의 움직임과 비슷하게 좀 가려는 성향이 있어서, 물론 어느 정도의 시간차는 두고 있지만 어쨌든 방향 자체를 그렇게 정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가격대가 지금 우리가 현물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긴 해요. 왜냐면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횡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박스권 횡보 구간에서 짧게 단타로 먹기 좋은 것은 선물인데,
현물을 하기엔 좀 애매한 그런 구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이 인고의 시간을 버티고 나면 그 다음에는 1A가 이뤄지게 됐을 때 선물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항상 돌고 도는 거니까 그렇게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지금 좀 빠지고 있나 했더니만 다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부채 한도가 이제 합의가 되면 흔들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재무부에서 돈이 빠진 거를 빠르게 채권을 발행하면서 돈을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흡수가 될 수 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위험자산에게 안 좋은 역할을 할 수는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돈을 찍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름 정도까지는 조금 힘들거나 횡보하는 움직임으로 유동성이 마를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아서에이즈가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된다면 뭐 2달 동안 만약에 더 횡보를 한다면,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횡보 이후 상방을 틀었을 때의 힘은 2달이 더 축적된 거기 때문에 더 오히려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장 내 코인이 안 간다 이런 부분이 너무 막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도 없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기간 조정에서 정말 스트레스가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50대 50 정도의 현금과 현물, 그러니까 코인과 현금의 비중을 유지하면 뭐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뭐 전혀 이런 거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흔들릴 필요 없고요. 그래서 전혀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보면은 이제 여전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스완 비트코인을 보면 실리콘밸리 은행의 사태 이후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자산 분배를 위해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는 개인 고객과 소규모 자산 운용사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자들은 문제가 있는 금융 시스템이 아니고 시스템 외부에 있는 자산을 소유하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탈중앙과 이전의 자산군을 해칭할 수 있는 대체 자산을 에 대한 그런 수요가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실리콘밸리 은행이 붕괴한 이후에 비트코인은 큰 상승을 보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자산 분배의 수단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인식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의 좀 하나의 그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제도권으로 가는 만큼 변동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많아지는 만큼 금융당국이 봤을 때는 조금 안 입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요번에 장이 그 제도권으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 상승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상승장이 끝났다라는 게 아니고, 요번 사이클 이후에 상승이 끝난다는 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뭐 17년, 21년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장세가 한 번을 남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한 번이 언제냐? 그게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뭐 당장 올해가 아니더라도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올 연말에 상승장이 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24, 25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감기 사이클에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포트폴리오에서 코인의 비중을 좀 많이 줄여놓고 이거를 다시 어떻게 가야 되냐, 기존의 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코인 쪽을 많이 줄여야 된다. 하지만 그걸 가기 전까지 우리는 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뭐 리스크가 있어 보이지만 굉장히 리턴 값이 높은 투자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했던 말이 뭐냐면, 아시아에서 시장 분위기가 반전할 것 같은 시그널을 뜨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특히 대표적인 게 홍콩이죠.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에서 비트코인의 시세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홍콩,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외면하면서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 아시아를 중심으로 분위기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에 이제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가 처음에 2017년에는 아시아였고, 그 다음에 2021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관 투자자 USA였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아시아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거의 뭐 비슷한 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저도 그 트리거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지금 6월 1일에 홍콩이 딱 됐는데 별일 없잖아요. 그럼 이제 뭔 얘기가 나오냐면 이번엔 다르다 얘기가 엄청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언제 그랬었냐면 2020년도에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고 오히려 좀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번 반감기는 아닌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에 차근차근 올리면서 확 올리고 엄청나게 갔잖아요. 그것처럼 이 홍콩이라는 대단한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홍콩이 열리기 전에 가격은 떨어졌고 막상 6월 1일날 오픈을 했는데도 별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추후에 엄청나게 대형 호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관심을 못 갖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목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반감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2020년도 그랬고 2017년도의 장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렇게 반감기와 맞물려서 가니까 요번에도 반감기가 2024년에 있고 그러면 2024년이나 2025년이 상승장이겠구나 라는 것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2023년 연말에 뭐가 일어나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직까지는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 가능성도 완전히 폐기하지는 말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감기가 대다수가 보는 건 맞지만 2023년에 이 닷컴 버블이나 이런 것들처럼 아니면 우리가 엔비디아 오른 것 같이 이미 엔비디아는 신고점을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도 신고점 찍지 말란 법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섹터 AI나 이런 메타버스 애들만 간다거나 아니면 비트코인도 같이 해서 뭐 정말 암호화폐 쪽이 정말 모든 시장에 돈을 다 빨아온다든지 이런 게 정말 희망의 로처럼 보이겠지만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얼른 이슈몰이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되게 좋은 소식이죠. 리플이 IPO, 그러니까 상장을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월가 투자사가 다수 참석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IPO를 준비하는데 최소 6개월이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물론 이거 자체에서 리플이 이걸 보고 이걸 리플 반짝하겠지만 이걸 또 사람들이 까먹고 있을 거예요. 최소 6개월 걸린다 얘기했잖아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6개월이면 딱 연말이거든요. 그럼 이때쯤에 만약에 XRP, 그러니까 리플이 IPO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근데 그때 비트코인이 그 전부터 계속 오르고 있다 그러면 이걸 뭘로 똑같이 봐야 되냐면 코인베이스의 IPO와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코인베이스 IPO 이후에 우리 부처비 맞았죠? 그것처럼 이러한 대형 호재가 나중에 연말에 사람들의 어떤 피날레를 하게 만드는 그런 유동성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량을 그들에게 넘기기 위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호재인데 악재처럼 될 수가 있는 그 소문에 사고 이슈에 팔려고 하는 그 이슈에 파는 재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6개월이라는 키워드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리플이 IPO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는. 근데 다만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은데 6개월 이후에 했을 때 만약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불장이 왔었고 그 상태에서 리플이 IPO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리플을 그때 사는 게 아니고 팔 때라는 겁니다. 그것만 딱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리플 굉장히 오랫동안 들고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되면 리플 다 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 한도가 높아졌을 때 재무부는 다시 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한 달에 한 번에 수조 달러 빌릴 거다. 근데 누가 그런 종류의 달러 갖고 있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수익률 곡선 통제, 그러니까 YCC 형태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다시 한번 무한정 찍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의 부채 한도가 타결이 됐을 때, 이전에 부채 한도 타결됐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그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코로나로 인한 사태로 인해서 유동성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그때와, 그래서 비슷하지만 다르게 작용할 수 있어서 결국은 이거는 YCC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돈을 결국은 어마어마하게 찍을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자산의 수혜를 받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하루에서 3개월짜리의 이제 홀더들, 그들이 이제 실현 캡을 보면 사이클 최저치인 11.5%에서 지금은 21.4%로 86%를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숙련된 보유자, 그러니까 장기 홀더부터 새로운 수요로의 부의 이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손바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기 변곡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직까지 이 블루 영역보다는 이 핑크색 영역, 그러니까 상승장으로 바뀌어가는 영역으로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안 올라간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설사 좀 떨어진다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면 비트코인이 그리고 S&P 이렇게 있잖아요. 보면 S&P가 낙관적으로 보이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다. 헤드숄더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결국은 위험자산과 비트코인 어느 정도 동조화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넘은 다음에 올라간 것으로 봤을 때 이번에도 또 넘으면 올라간다 이렇게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자산으로 처음에는 증시가 좀 갔다가 시간차가 좀 있는 다음에 코인이 갑자기 확 다 따라잡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주식하다가 코인이 더 많이 올랐으니까 넘어온 거 아닐 거예요.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똑같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지만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연봉인데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한 캔들이 1년짜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1년, 2년, 3년, 4년, 1년, 2년, 3년, 4년, 1년, 2년, 3년, 4년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캔들 1년을 얘기를 하는 건데 보면 음봉이 하나밖에 없어요. 떨어질 때는. 그 다음에는 결국은 양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이 양봉의 모양이 아랫꼬리 형태 이런 망치형이 뜨거나 아니면 이 영망치 형태로 뜨거나 둘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영망치 캔들이 만약에 뜬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올해가 마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 위로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얘가 이 꼬리 근처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면 이 몸통까지 얘가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이 몸통이면은 어디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5만 달러대거든요. 48,000에서 5만 달러인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비트코인이 27,100달러 정도니까 올라갈 구간이 이렇게만 되더라도 많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겁낼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죠. 국제 수익률과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고 금과 주식이 상승을 하면 비트코인이 왜 가만히 있느냐, 움직일 거라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결국은 얘들처럼 상승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내려가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얘랑 비트코인은 정말 높은 확률로 디커플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지금 빠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에도 제가 올릴 수가 있으면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